드디어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 세상에 그 모습을 선보인 이후 2021년 양산을 목표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테슬라 내부 계획이 틀어졌다는 의견이 많았죠. 물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암튼 기가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트럭 1호가 생산되었다는 트윗과 기사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9월쯤부터 첫 인도가 시작되고 차츰 인도량을 늘리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도 사이버 트럭 사전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국내엔 언제쯤 인도가 시작될지 관심 있게 진행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의 양산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트럭은 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가입니다. 왜긴 왜야. 허접하게 대충 컨셉 내놓고 완성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돼서 땜빵하냐고 개고생한 거지. 사실 여차하면 수요 없으니까 안 만들려고 눈치 보다가 시작한 거 아니야? 그동안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충 허접하게 표현할 그런 기업은 아니죠. 솔직히 예전에 시총이 낮을 땐 몰라도 이제 나스닥 시총이 구글과 메타보다 높은 5위권인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폄하할 수준의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양산 시기가 올해로 결정된 것은 워낙 혁신적인 컨셉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양산 검토가 충분히 필요했다는 점과 함께 2017년 모델 3의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할 때 당시 일론 머스크가 끝까지 추진하고자 했던 꿈의 전공정 자동화, 즉 완전 무인 생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하시겠지만 테슬라는 처음부터 전공정 자동화를 추진했었습니다.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 양산을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건설된 테슬라 공장 초기 컨셉이 사람이 거의 없는 완전 자동화로 설계되었다는 게 그 증거죠. 그런데 이게 쉽게 될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산업용 로봇들을 이용해서 자동화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직접 기계로 옮겨주고 투입해줘야 되는 단순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산업용 로봇이 할 수 없어서 지금 보시는 영상에 나오는 업무들처럼 꼭 사람이 투입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부분들에서 심각한 생산 차질이 발생되니까 일론 머스크는 일단 완전 무인화 계획은 접고 급히 텐트를 활용해서 보조 공장을 지어서 근로자 400여 명을 고용해서 부랴부랴 모델 3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마음속에는 언제든 무인 자동화 공장에 대한 꿈이 있었을 거고 그 이후 테슬라가 구축한 생산 라인은 지속적으로 자동화율을 높였고 배치된 인력 규모를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완전 무인화의 꿈을 향해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같은 완전 무인화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선 일론 머스크에겐 세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했을 겁니다. 첫째, 단순한 형상과 조립 구조를 갖는 자동차 디자인과 설계. 둘째, 마지막 터치까지 사람을 대체해서 무인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준 높은 휴머노이드 로봇. 셋째, 이런 R&D 시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현금 창출 능력을 갖는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완전 자동화 무인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 사이버 트럭의 양산이 시작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완전 자동 무인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인 단순한 형태와 조립 구조를 갖는 디자인과 설계가 반영된 최적의 차량이 바로 사이버 트럭입니다. 즉,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과 설계 과정 전반엔 이미 일론 머스크의 이런 의도가 깔려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 사이버 트럭을 통해 그 가능성을 테스트해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처음 사이버 트럭이 공개되었던 2019년에는 독특한 외관 디자인으로 인해서 미래에서 온 차량이라는 반응과 괴기스럽다라는 평가 등 외형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상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하나씩 회자되기 시작했죠. 스페이스X 로켓에 사용했던 스테인리스 강철 합금을 사용해서 단단한 판재를 프레스를 통해서 종이 접기 하듯이 외골격을 형성하고 하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과 결합하면 끝나는 가장 효율적인 제조 공정에 특화된 디자인을 만들고 후공정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과 수율이 떨어지는 도색 공정까지 스테인리스 합금이 도색이 안 된다는 특징 덕에 자연스럽게 삭제함으로써 빠르게 튼튼하면서 전혀 새로운 미래형 차량의 모습을 만들어낸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이버 트럭의 특징이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완전 자동화 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큰 그림이 포함된 한 수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둘째로 설령 사이버 트럭처럼 공정 효율이 최적화된 디자인 차량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생산 공정에 투입되면서 완전 자동화된 무인 공장이 가능할 것일지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현재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대한 테슬라의 공개 영상과 지난 AI 데이의 내용들을 보면 현재 그들의 로봇 개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보다 쉽게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테슬라에서 공개한 옵티머스의 행동들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인간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미세한 손동작과 실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판단 능력을 학습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마치 사람처럼 정교한 물건을 들기 위해 가장 편한 위치를 잡고 미세하게 도구를 다루는 모습은 실제 공장의 제조 과정에 투입되어서 현재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단순 업무들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캇 월터라는 로봇 과학자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차량 제조 공정에 투입되고 있을 가능성을 다양한 테슬라 공장 내에서 인간이 수행하고 있는 단순 이동 및 자재 공급 업무를 옵티머스의 공개된 기술력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캇 월터는 자신이 제작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옵티머스가 공장 내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들을 보여주며 이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진위는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테슬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선보이고 있는 옵티머스 관련 영상들이나 현재 자동화되어 있는 테슬라 공장 내 여러 산업용 로봇들의 발전 현황들을 보면 왜 테슬라가 인간형 로봇을 만들고 있고 그 로봇에 테슬라 차량들이 FSD로 학습된 AI를 탑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이 로봇이 완성되면 제일 먼저 어떤 업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이제 막 양산을 시작한 이유가 유의미한 완성도로 올라온 FSD 기술과 이 기술을 테슬라의 차량들처럼 두뇌로 활용하고 있는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의 개발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현 시점에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실제 FSD 개발 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판매된 테슬라 차량들을 통해서 실제 운행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딥러닝 되며 그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듯이 옵티머스에 탑재된 AI 역시 FSD처럼 AI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선 계속 업무 수행 데이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직 대중들에게 판매되지 않은 옵티머스의 실제 업무 수행 데이터는 어디서 쌓고 있을까요? 어디서 일을 시키고 학습시키고 계속 데이터를 쌓으면서 AI를 발전시키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생산 현장에 투입해서 인간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용접이나 산업용 로봇 인근에 접근하는 작업 또는 야간 생산 라인 등에 투입된다면 어떤 차량 라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이버 트럭 아닐까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슬라는 현재 2017년 대량 양산 체제를 겨우 완성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시절 스타트업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2023년 7월 현재 시총이 1,075조 원을 넘는 나스닥 시총 5위 종목으로 성장했고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부채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우량주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안정적인 경영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과 구조적 장점을 옵티머스라는 FSD 기반의 AI를 탑재하고 인간의 단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현 시점이 일론 머스크가 꿈꾸던 완전 자동화 무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장이라는 가장 큰 프로덕트를 완성해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이 시스템이 적용된 기가 팩토리를 짓고 생산 단가를 폭발적으로 낮추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오더라도 공장에 셧다운 없이 24시간 365일 가동이 가능한 꿈의 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0.001%의 천재 CEO가 이끄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단순히 전기자동차를 파는 회사 정도로 생각하고 완전 자율주행은 구현될 수 없는 사기고 옵티머스는 주가 부양을 위한 쇼잉이고 사이버 트럭은 단순히 미국 픽업 트럭 시장을 먹으려는 라인업 확장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 청사진을 아직 다 보지 못하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해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저를 가슴 떨리게 하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다는 점이 제가 서울부동산과 비트코인과 함께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이며 이 기업을 오랫동안 장기적 관점을 갖고 지속적으로 매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도전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